뒤졌어 TV 구독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들에 대해 원인과 팩트를 찾아보고 여기저기 뒤져서 정리해드리는 뒤졌어 TV입니다. 지난 24일에 멕시코 남부 태평양 연안에서 리히터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25.7km로 얕아 700km나 떨어진 수도 멕시코시티와 과테말라까지 흔들렸다고 합니다. 주택을 포함 2000여 채의 건물이 붕괴되었고 현재까지 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이어 25일 새벽 4시경에는 일본 지바현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해역에서 진도 6.2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조금 더 살펴보면 지난 14일에는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고 같은 날 대만 동북 해역에서도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최근 진도 6.0 이상의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대지진으로 인해 전 세계의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항상 지진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일본에서는 지진의 대표적인 징후로 보는 초대형 산갈치가 예년에 비해 올해에는 3배 이상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 6월 4일에 일본에서는 경찰서와 관공서에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를 호소하는 신고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냄새로 인한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 소방당국은 냄새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시간 냄새가 나는 경우는 처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의 언론들은 해당 냄새의 발생 원인 또한 대지진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는 지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대지진을 경고하는 기사들을 발표하는데요. 가뜩이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일본은 아베노 마스크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 미흡하고 불투명한 정부의 대처에 대다수 국민들이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지진 발생 소식까지 전해지자 그야말로 헬 일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사를 접한 일본인들은 머지않아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질 일본, 온갖 저주를 받은 도쿄라는 등의 반응과 함께 패닉에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을 자처하는 아베 정부의 어이없는 삽질들, 침체된 일본 경기 부흥의 계기로 또 이를 통해 관광 대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던 도쿄올림픽마저 오히려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날리고 사실상 중단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 더욱 암울한 뉴스이기 때문일 텐데요. 물론 일본과도 가깝고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포함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므로 대한민국 정부도 각종 기반시설의 내진 설계 확충과 관리에 힘쓰고 우리 국민들도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이에 잘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과거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마다 대한민국이 겪었던 생각할수록 피가 끓어오르는 피해 현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일본 대지진. 불과 9년 전인 2011년 3월 11일 리히터 규모 9.0의 엄청난 지진이 일본 도호쿠 앞바다에서 발생했고 강진과 함께 12층 건물 높이의 쓰나미가 센다이시 주변 도시들을 덮치자 아비규환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도 건물 붕괴와 대형 화재가 잇따르며 큰 피해를 냈었는데요. 가장 심각한 피해는 쓰나미로 인해 전력시설이 파괴되면서 후쿠시마의 원전 가동이 중지되었고 이로 인해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반면 국가의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한국 때리기로 돌파구를 찾는 아베와 일본은 이번에도 수입 거부를 하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한국을 콕 집어서 WTO에 제소하였고 1심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제기관을 통해 한국에 승소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일본 수산식품의 안정성과 수출의 정당성을 알리며 국내에서의 지지도까지 올리려는 야무진 꿈을 잠시 꾸었었죠. 그러나 한국은 이에 상소를 하였고 1심이 번복된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WTO의 2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어 버렸는데요. 아베와 일본 정부의 속도 같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먹거리 수입을 안 하겠다는데 이를 국제법에 제소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당시 후쿠시마를 먹어서 응원하자던 아베 말처럼 지들이 다 처먹으면 되겠네요. 그 이후에도 어마무시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맹비난도 무시한 채
태평양의 오염수 방류를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일본인데요. 실제로 태풍, 코로나 바이러스 등 사회 혼란을 틈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뻘짓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베 대지진.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시와 한신 지역에서 당시 일본 본토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상황은 사망자 6,300여 명, 부상자가 26,000여 명, 이재민이 약 20만 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는 한화로 160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고베시의 수많은 건물과 공장시설 및 도로, 철도, 통신시설 등 전반적인 국가기관시설들이 파괴되어 지역의 산업활동을 마비시켰고 또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때 많은 나라에서 일본의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운정이 이어졌고 한국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구조대를 급파했으며 또 군 수송기를 통해서 긴급 물자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유회사들은 복구에 필요한 기름을 지원했고 정부는 핵 관련 사고를 대비해 항상 보유해야 하는 붕소까지 일본에 전량을 보냈으며 또 국내의 모든 방송사들은 성금모금 방송을 통해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였고 모금한 금액은 한화 수백억에 이르렀는데요. 그 후 일본의 행태는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해외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성금의 순위를 공개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순위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켰습니다. 또 야후재팬 홈페이지에도 도움을 준 국가들의 국기를 나열하였으나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당시 주한일본 대사였던 무토 마사토시는 한국의 생방송에 출연해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개인들도 있었다고 믿고 싶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섬나라 원숭이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를 포함한 많은 혐한 서적을 출판하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여러 방송에 출연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혐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일본인들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주었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일본의 무시와 조롱뿐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일본의 초대형 지진이나 태풍 등 큰 재난이 다시 생겼을 때 우리가 또다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지 않을 수 없네요. 세 번째는 관동 대지진.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시즈오카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당시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총 40만 명에 달하자 일본 정부는 관동대학살이라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노인과 여인, 아이들까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일 조선인 수천 명을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당시 독립신문의 기록에 의하면 학살된 조선인이 무려 6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1910년에서 1945년 광복에 이르기까지 35년 동안의 민족 순환 시기인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일이어서 더더욱 가슴이 아픈데요. 당시 일본 정부가 흉흉해진 민심을 잡아보려는 의도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날조에 퍼뜨렸고 이에 격앙된 경찰과 군인 뿐만 아니라 민간 자경단까지 합세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조선인들을 보이는 대로 살육하는 광기 어린 짓을 벌였는데요. 분단 이전에 일어났던 일본의 이와 같은 만행을 두고 북한의 노동신문은 조선 사람이라고 인정되면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목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죽였다. 뿐만 아니라 눈알을 빼고 코를 베어냈으며 벌겨벗겨 모욕을 준 다음 죽여서는 그 시체를 시내로 질질 끌고 다니는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동대학살의 실상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일제가 우리 인민 앞에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인 학살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식이 매년 9월 1일에 열리는데요. 매년 추도문을 보냈던 전임 도지사들과 달리 현재 도쿄 도지사이자 아베당 여성 정치인인 이 주옥 같은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는 2017년 이후 3년째 추도문조차 발송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우리 꼴통 단체들은 추도식 행사가 열릴 때마다 고성과 시위를 통해 행사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십장생님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숨기는 데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최근 강제징용, 위안부 등의 이슈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압류 조치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덤을 파는 섬나라의 경제와 문화는 지속적으로 쇠퇴할 것이며 그들의 영토 또한 반드시 천벌을 받아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뒤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